CPU가 너무 차가우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CPU가 너무 뜨거우면 과열로 성능이 떨어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CPU가 더 차가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아보기 위해 오늘은 PC를 식히는 다양한 방법을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스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메인보드에 붙이면 공기 흐름이 좋아져 열식히기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는 실내 공기만 순환 중이라 얼음 주머니를 추가해 주변 온도를 낮췄습니다. 이로써 첫 쿨링 세팅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PC를 켜보겠습니다. 박스팬을 끈 상태에서 시스템의 CPU 정상 온도는 약 37도에서 39도 정도입니다. 이제 팬을 최고 속도로 올리면 저 역시 메인보드에 엄청나게 차가운 공기가 불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실제 그래프를 보면 온도가 이미 10도 이상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나쁘지 않지만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과 팬을 제거하고 현대의 경이로운 장치인 에어컨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이 휴대용 에어컨을 퀘이그리스트에서 $100에 샀습니다. 일부 일체형 쿨러보다 저렴하지만 시스템에 맞게 약간 개조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에어컨의 찬 공기를 CPU로 바로 연결해야 합니다. 약간의 덕트 테이프와 노력으로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에어컨의 액체 냉매가 에어컨과 CPU 사이 공기를 직접 냉각합니다. 컴퓨터를 다시 켜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정을 마치면 37, 39도의 기본 온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보면 기본 온도가 화씨 66도, 즉 섭씨 약 19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앞쪽 노즐로는 찬 공기를, 뒤쪽으로는 뜨거운 공기를 빠르게 내뿜으며 작동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공기는 박스팬과 얼음 사용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집니다. 알고 보니 이 에어컨은 최저 온도가 화씨 62도, 섭씨 약 16.6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CPU 온도 그래프를 보면 이제 20도 후반에서 30도 초반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에어컨이 어느 정도 작동해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식으면서 이번 실험에서 처음으로 섭씨 19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온도 하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몇 분이 지나면서 CPU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마침내 처음으로 한 자릿수 온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솔직히 믿기 힘든 결과입니다. 이 에어컨이 PC를 얼마나 잘 식혀주는지 보여주지만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꺼낼 시간입니다. 미친 장면을 보고 싶으신가요? 이 CPU는 실내 온도이며 이 영상은 빨리 감기한 게 아닙니다. 드라이 아이스와 몇 초만 접촉했을 뿐인데 전체 IHS가 서리로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드라이 아이스가 그만큼 차갑기 때문입니다. 섭씨 영하 70도, 화씨 영하 100도에 달하죠. 그렇다면 이걸로 CPU를 식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드라이 아이스 한 조각을 집어서 이 적절하게 놓인 히트싱크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온도를 잘 지켜보세요. 맞아요. 온도가 섭씨 0도까지 떨어집니다. 0도까지 내려가고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측정 도구가 0도 이하로는 표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건 드라이 아이스로만 수동 냉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기를 움직이는 팬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드라이 아이스뿐이에요. CPU가 섭씨 영하 60도에서 영하 70도 사이의 온도에 도달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런 온도에서 첫 번째 문제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드라이 아이스 CPU 실험으로 돌아가서 히트싱크와 주변 메인보드를 자세히 보면 작은 액체 방울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드라이 아이스가 녹아서 액체로 변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드라이 아이스는 온도가 올라가면 기화합니다. 전혀 액체로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방울들은 완전히 바른 곳에서 온 것이고 그 원인은 바로 응결입니다. 더운 여름날에 차가운 물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유리잔 바깥이 젖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유리잔 안의 차가운 공기와 바깥의 따뜻한 공기 사이의 온도 차이 때문입니다. 공기가 이슬점 이하로 냉각되면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어 공기 중의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맺힌 물방울은 드라이 아이스가 아니라 그냥 HIO, 즉 물입니다. 물은 전기를 잘 통하므로 전자기기와 어울리지 않고 합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U가 너무 차가워지면 결로 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여러분의 욕실 약장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극한 오버클럭커가 CPU에 액체 질소를 직접 붓기 위해 준비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메인보드에 바셀린을 바르는 것임을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수성 코팅은 메인보드와 주변 공기 사이의 절연층 역할을 하여 수증기가 응결될 때 민감한 전자부품과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방어막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바셀린 대신 매니큐어를 사용해서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매니큐어는 훨씬 더 제거하기 어려워서 좀 더 영구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로 현상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영하의 온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를 알아보려면 서멀 페이스트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서멀 페이스트는 CPU와 히트싱크 사이에 위치해 두 표면의 공기층을 없애고 열 전달을 효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서멀 페이스트는 최고 130도에서 최저 영하 50도까지 이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는 이제 이 범위를 벗어나서 영하 50도 한계보다 훨씬 더 영하 60도나 70도 쪽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면 원래는 점성이 있던 서멀 페이스트가 얼마나 빠르게 딱딱하고 굳어지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서멀 페이스트의 화학 성분과 조성에 따라 이런 굳어짐은 종종 페이스트가 갈라지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PC에서 발생하면 쿨링 시스템에 틈이 생겨 공기가 들어갑니다. 이때 서멀 페이스트가 열원과 히트싱크를 연결하지 못해 열 전달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게다가 만약 CPU의 IHS 내부에 액체 금속 서멀 페이스트가 있다면 이런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흔하진 않지만 오버클럭킹을 즐기는 분들은 CPU 내부에 액체 금속을 바르는데 익숙할 겁니다. 실내 온도에서는 액체 금속이 일반 서멀 페이스트보다 확실히 성능이 뛰어나지만 이런 극저온 상황에서는 액체 금속이 오히려 일반 서멀 페이스트보다 더 딱딱해집니다. 또한 액체 금속이 CPU 다이와 캐시에 가까워 내부 부품을 물리적으로 손상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엔 극저온 환경용 서멀 페이스트를 쓰는 게 해답이며 액체 금속 서멀 페이스트는 아예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로 현상과 약 영하 60도에서 70도 사이의 온도에서 서멀 페이스트가 갈라지는 위험을 모두 피했으니 이제 더 낮은 온도로 가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정말 훨씬 더 낮은 온도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스튜디오를 나가 극저온 연구실로 가야 합니다. CPU의 온도가 점점 더 낮아져서 섭씨 영하 200도대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컴퓨팅, 즉 양자 컴퓨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에는 양자 CPU가 필요하며 이 양자 프로세서 내부에서는 아주 미세한 열조차도 양자 PC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 저장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양자 CPU를 우주보다도 더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 하며 이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드라이 아이스로는 영하 70도까지밖에 못 내리는데 어떻게 그보다 4배 낮은 온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재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문행매 희석 냉동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여러 단계의 냉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헬륨 동위원소의 증발을 냉매로 사용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공간을 이론적으로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 즉 절대 영도 바로 위에 극히 작은 온도로 냉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절대 영도는 섭씨 영하 273도 정도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대형 냉각실을 대체하기 위한 또 다른 냉각 방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방법은 방 전체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유사한 극저온 냉각이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해답은 레이저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이저 냉각이라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특정 파장의 빛을 미시적인 수준에서 물체를 구성하는 개별 분자에 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레이저 냉각은 이 분자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운동량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느려지고 전체 시스템의 온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치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기술 같지만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넓은 표면적을 냉각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CPU 전체 표면을 냉각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여러분의 PC 내부에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된다면 그때는 여러분의 CPU가 거의 초전도체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절대 영도에 가까운 이 엄청나게 낮은 온도에서는 여러분의 프로세서는 사실상 전기를 아무런 저항 없이 전달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열도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제 생각에 이것이야말로 컴퓨터 내부의 냉각 시스템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 즉 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PU가 점점 더 차가워질수록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차가운 CPU가 주는 이점이 그로 인한 문제점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순행식이나 공냉식 PC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들을 전혀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제를 탐구하는 건 여전히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미리스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들 시원하게 지내시되 너무 차갑게는 말고요.